자, 오늘은 2023년 11월 수능 수학 기하 28번 문제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굉장히 길죠? 누누이 얘기했지만 문제를 읽다가 지쳐버립니다. 지치고 나니까 풀기가 싫죠. 그래서 이제 못 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특히 기하 문제가 뭐 미적분이라든지 또 한결과 통계라든지 이런 분야들보다 그 입체 고용을 다루기 때문에 입체적인 어떤 그런 이제 감각이 없으면은 사실 좀 이해가 좀 힘든 그런 이제 영역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또 기하를 선택한 사람들은 기하를 자신 있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기준으로 그 학생들 기준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문제가 길기 때문에 한번 읽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는 또 풀이 과정을 위해서 문제를 좀 지울 테니까 동영상에서 아니면 이제 그 우리 EBS 있잖아요. EBS 가면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그 기출 문제 수능이라든지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영상 강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계속 반복을 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댓글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해가 될 때까지 또 그에 대한 이제 동영상을 또 찍어서 또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노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일단 읽어보고 이 그림에 문제를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림만 남겨두고 문제는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뭐 시간 한가득인데요. 이런 문제가 쉽게 말하면은 좀 오히려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죠. 어려운 문제처럼 이제 포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핵심만 찌르게 되면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평면, 알파, 베타가 있어요. 자, 평면이죠. 항상 문제를 보면은 표시를 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문제만 요것만 딱 보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기다 뭐 나열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이 그림에서 숫자 대입하고 값을 찾고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자, 알파 베타는 평면이에요. 평면. 자, 평면을 보면은 여기 실선으로 돼 있고 여긴 점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점선으로 돼 있다는 거는 이 평면 알파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평면 베타 밑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이 평면 베타가 여기서는 또 점선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점선으로 실선으로 나타나다 여기서 점선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여기도 점선으로 제가 그리다가 좀 잘못했네요. 점선으로 표현해죠. 점선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쉽게 말하면 요 베타 평면이 요 알파 평면에 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평면이 서로 이렇게 엇갈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좀 잘 특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평면이 서로 교차하는 요 지점을 여기를 우리가 교선이라고 해요. 교차되는 선이라고 해서 교선. 그렇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교선이 나왔죠. 교선. 그렇죠? 알파벳의 교선 위에 AB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이가 18이에요. 자, AB 나왔죠? AB. 그렇죠? 교선 위에 A하고 B가 있어요. 이 길이는 18입니다. 18.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18. 두 점 AB가 있다. 성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C1. 자, 그림을 보면은 이게 좀 비스듬히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원이에요. 원은 어떻게 보면은 타원처럼 보이죠. 타원처럼, 그렇죠? 타원처럼.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제 비스듬히 봤기 때문에 그래요. 비스듬히. 똑바로 보면 당연히 원이죠. 알파를 만약에 이렇게 놓는다. 알파를 이렇게 놓으면 원이 이렇게 돼요. 근데 얘를 이제 비스듬히 놓게 되면은 이 알파를 비스듬히 놓게 되면은 이 원이 조금 타원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원이니까 원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안 해놓으면요. 문제 쓰려고 보면 얘가 보이는 거는 타원처럼 보이니까 얘를 타원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두라는 얘기입니다. 원 C1이에요. 평면 알파 위에 있고 선분 AB를 장축으로 하고 자 장축이 나오니까 뭡니까? 타원을 생각하면 되죠. 타원. 선분 AB를 장축으로 한다. 자 위에 타원을 예를 들면은 자 X축, Y축. 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지금 B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장축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얘네들이 타원의 꼭지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가 F 프라임 초점이 됩니다. 초점. 이렇게 해서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C2에 있는 요 밑에 있는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원처럼 보이잖아. 오히려 원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타원이라는 얘기예요. 타원. 저 이제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거고, 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요 뒤로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타원 C2예요. 평면 베타 위에 있어요. 베타 위에 있는 게 이제 타원이에요. 원 C1의 한 점 P에서 자, 원 C1 여기 이제 원 C1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점 P에서 쭉 선을 그었어요. 밑으로. 그러니까 이 P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알파 평면에 있는 거죠. 알파 평면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P라고 하면은 알파 평면에 P가 하나 있어요. 그 P가 베타 평면을 향해서 빛을 쐈을 때 거기가 수선의 발이 H가 생긴다는 거예요. H가. 한 점 P에서 평면 베타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 H. 수선의 발. 여기서 이제 90도가 되는 거죠. 얘가. 그렇죠? 90도. H. 수선의 발. 자, HF 프라임하고 HF 봤을 때 HF가 더 긴 거죠. 그렇죠? 그럼 쉽게 말하면 요 C2를 C2예요. C2를 평면상에 그리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A, B,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봐야 됩니다. 요 C2가 지금 원처럼 보이지만 여기 타원이에요. 이 타원을 이렇게 평면으로 지금 고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H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은 HF보다 HF 프라임이 더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HF가 HF 프라임보다 길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H가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H가 이쪽에 H가 1사분면이 아니고 2사분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면 이해가 되죠. 그렇죠? 요게 A고 요게 B니까 지금 요 H가 어느 쪽에 가까이 있어요? F 프라임 쪽에 더 가까이 있죠. 아 그러면 2사분면 쪽에 있구나.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요한 멘트는 아니지만 그림을 상황을 설명해주는 그런 멘트예요. 그리고 각 H, F, F 프라임이 6분의 파이예요. 자, 그래서 선분을 딱 그었더니 각 H, F, F 프라임 여기가 6분의 파이, 즉 30도. 30도. 자, 옆에서 이제 다 표현을 해두란 말입니다. 30도. 여기가 30도라는 게 30도. 30도. 직선 HF와 자, 직선 HF. 직선 HF와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점과 점 사이에 있는 거는 선분이라고 그러고 그 점을 뚫고 나가면은 직선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걸 직선이라고 그러는 거죠. 만약에 A, B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 말하면 선분이고 이렇게 되면은 직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직선 HF하고 자, 직선 HF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 HF 요 직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직선 HF 자, 곡선처럼 보이는 자, 어쨌든 직선 HF입니다. 타원 C2가 만나는 점 중 점 H가 가까운 점을 Q라고 합니다. 자, 만나는 점이 두 군데가 나오죠. 여기하고 여기, 그렇죠? 가까운 데가 여기가 더 가깝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를 Q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Q까지 다 설명이 되니까, 그렇죠? 결국엔 뭡니까? 이 Q가 이사분면에 있는 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요 Q 내용은 이 상황이 이사분면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FQ가 FH보다 크다. 자, FQ가 FH보다 크다. 그렇죠? 그림상으로 보면 당연히 선분 FQ가 더 큰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Q가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FQ가 FH보다 작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Q를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4사분면에서 2사분면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 상황이 이 그림을 이제 표현한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2사분면이다. 좌표가 2사분면에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뭐 전투로 치면은 전투가 2사분면 지역에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멘트들은 아닙니다. 점 H를 중심으로 하고, 자, 근데 그 점 H가 또 원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조그마한 원을, 그렇죠? 조그마한 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점 Q를 지나는 평면 베타 위의 원을, 자, 점 Q를 지나는 평면 베타. 이게 지금 평면 베타의 이쪽이, 이쪽이 평면 베타입니다. 평면 베타. 베타 위의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4이다. 자, 이 Q를 지나고 얘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중심 H가 중심이 되면서 이렇게 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원이. 근데 그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4예요. 4. 반지름이 4다. 직선 AB에 접한다. 자, 직선 AB에 접한다. 자, 직선 AB. 여기 직선 AB잖아요. 그렇죠? 직선 AB에서 또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미리 그려놨습니다. 적평면 알파베트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어요. 여기 세타 또 나오죠. 여기. 코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냐?
단 전피는 평면 베타 위에 있지 않다. 자, 그림으로 봐도 뭡니까? P가 이 평면 베타 위에 있지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읽거나 마나한 그런 표현인데 어쨌든 이제 그림의 상황을 글로써 지금 표현을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다 읽어봤는데 결론은 뭡니까? 코사인 세타잖아, 코사인 세타. 이거 구하면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합니까? 지금 이 평면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자, 요거를 이렇게 좀 비스듬히 보지 말고 이쪽에서 한번 보세요. 이쪽에서 보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이런 삼각형.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요게 알파 평면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베타 평면이에요. 그리고 얘가 P고 여기가 H입니다. 그런 관계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관계로. 그러니까 평면 베타에 이 평면 알파가 비스듬히 이렇게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선분 직선 AB 교선이 되는 거예요. 교선. 여기 딱 보면 그렇죠?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은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세타.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합니까? 빗변분의 밑변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단순한 원리에서 시작하면 돼요. 단순한 원리에서 시작해서 문제를 풀면은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핵심을 반드시 체크해두고 꽉 잡고 있어야 돼요. 핵심을. 자, 단순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뭐만 구하면 돼요. P, 요 성분, 요거 빗변의 길이 구하면 되잖아요. 빗변의 길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H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 접하는 요 부분, 요 접한다는 것은 요 선분하고 원점에서 원의 중심에서 내린 선분하고 요 직선 AB가 서로 접한다는 것은 여기가 90도가 된다는 거거든요. 90도. 그렇죠? 90도가 되니까 H에서 선을 그었을 때 그 수선의 발을 또 H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PH 프라임 요 길이만 구하고 또 요 길이는 지금 얼마입니까? 4라고 이미 돼 있잖아요. 4라고. 그렇죠? 4라고 돼 있잖아요. 4.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단순해지잖아요. 딱 저것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문제는 항상 각 성분들의 길이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체크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나씩 이제 좀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기가 이제 H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삼수선의 원리 그런 것도 이제 예전에 공부했었는데 삼수선의 원리가 이거죠. 쉽게 말하면 자, 이게 P, H, P에서 H로 빛을 쐈을 때 90도가 되는 지점이잖아요, 얘가. 그렇죠? 90도가 되는 지점에서 또 H에서 H 프라임까지
또 여기서도 90도가 되면은, 그쵸? 90도가 되면은 그 P하고 H 프라임도 90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90도가 아니죠. 90도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H 프라임 90도가 된다. 이쪽에서 봤을 때 삼수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90도가 되는 부분들은 같이 연결했을 때 서로 간에 90도로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삼수선의 원리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제 PF 프라임, PH 프라임이잖아요, 그렇죠? 요 길이 구하고 이미 이제 요 밑변의 길이 나왔죠, 4라고, 그렇죠? 요 길이만 구하면 돼요. 요 길이는 이제 구해야 되는데 요 길이는 이제 어떻게 구합니까? 자 여기서 볼까요? 요게 쉽게 말하면 원이잖아요, 원. 그죠? 원이에요. 타원처럼 보이는 원이에요. 비스듬히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림 정확하게 이제 못 그려서 좀 죄송하고요. 그건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원문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원인데 여기가 지름이 성분 AB가 지름이잖아요. 그죠? 성분 AB가 지름이잖아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A, B, 그렇죠? 얘가 반지름 9가 되는 거죠. 9, 그렇죠? 전체가 18이니까. 그럼 그 위에 있는 점, 이 P에서 H 프라임의 길이하고 또 요 길이가 9잖아요. 9, 그렇죠? 9.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요 길이도 알아야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하려면, 그렇죠? 그럼 H 프라임하고 요 H 프라임하고 O 원점하고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그걸 요 타원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타원에서.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지금 요 타원의 성질이 어떤 게 있냐면은, 타원이라는 것은 그 어떤 점이든지 간에 그 점에서 요 초점하고 요 초점의 그 성분을 합치면은 EA가 나와. EA. 타원의 이제 공식이 이거잖아요. A제곱 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Y제곱 1. 그쵸? 그럼 여기서 A가 만약에 크면은 타원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B가 크면 타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긴 쪽으로 초점이 나오는 거예요. 긴 쪽으로. 긴 쪽으로. 긴 쪽으로 초점이. 그리고 이걸 절반으로 나눴을 때 이 부분이 A가 되는 거고, 그렇죠? 절반으로 나눴을 때 이 부분이 B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C가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C, 그렇죠? 그래서 이 공식이 이제 타원에서는 이제 이런 공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죠. 항상 그 수학에서는 이제 공식이 이제 별도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긴 한데 헷갈리니까 타원하고 이제 쌍극선하고 공식이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항상 기준을 뭘로 잡냐면요, 가장 큰 걸로 잡으면 됩니다. 그림상으로 보면 가장 큰 게 뭐예요? 타원에서 A가 더 크죠, 그렇죠? 지금 요 우리 타원에서 A가 더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제곱 큰 걸로 항상 기준으로 보고, 그럼 뭐가 됩니까?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가장 큰 거를 제곱한 거는 나머지 두 개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거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제 쌍극선 논외지만 쌍극선은 쉽게 말해 포물선, 얘는 포물선이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제 초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A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점이 가장 커요. 초점이 가장 크기 때문에 C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큰 거를 기준으로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얘하고 얘하고 그렇죠? 자, 그거는 이제 쌍곡성 문제 나올 때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요 삼각형 문제, 요 타원에서 볼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을 쭉 했잖아요. 요 H를 지나서 쭉 가잖아요. 그래서 Q하고 또 만나잖아요, 그렇죠? 원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요 Q점에서 요 Q 프라임과의 관계가 90도인지 아닌지 이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타원이 이렇게 되면서 자 F 프라임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90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90도가 되는 그림이 나오느냐 하는 거는 이제 그 비례식 관계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90도가 나올 수밖에 없게 이제 그렇게 문제가 나오긴 하긴 했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30도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H에서 H 프라임에 수선을 긋잖아요. 그렇죠? 90도가 되잖아요.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좀 큰 삼각형으로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90도라면 저희가 이제 30도고 여기가 Q가 되고 여기가 H가 되고 H 프라임 여기가 F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F 프라임이 되고 만약에 90도라면 Q에서 Q 프라임까지 내린 선분이 수선이 돼가지고 90도가 된다면 비례식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요 길이는 아까 4라고 했죠. 4. 여기도 4라고 했죠. 그렇죠? 4. 그러면 요 F에서 F 프라임 아직 잘 모르죠. 근데 요 관계는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30도라는 값이 있으니까 얘가 90도니까 여기가 빗변이 되는 거죠. 빗변. 그렇죠? 90도 대응변이 빗변이에요. 요 각이 30도고 그러면 빗변분의 높이니까 사인이 되는 거죠. 사인 30도는 2분의 1. 그렇죠?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이거 8이 되는 거죠. 그렇죠? 8분의 4니까. 그렇죠? 그래서 8이라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 빗변 제곱 즉 8, 8이 64 빼기 32 하면은 여기는 이제 뭐 x라고 할게요. x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4, 4, 16이죠. 4, 4, 16 64에서 16을 빼니까 48이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48을 이제 소인수분해 하면은 16 곱하기 4로 쪼개지니까 16 곱하기 3으로 쪼개지니까 4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4루트 3 4루트 3 4루트 3이 되는 거예요. 4루트 3 4루트 3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비율을 따져볼 때 얘가 만약에 이 길이는 이제 y라고 할게요. 여기가 이제 90도라고 일단 가정하고 그게 이제 숫자가 맞아 떨어지는지는 한번 체크 한번 해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 길이가 10이잖아요. 12 그렇죠? 12 대 작은 삼각형은 8이죠. 12 대 8이 되는 거예요. 즉 3대2 구조가 되는 거죠. 3대2 3대2 구조니까 여기는 6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여기 4니까 3대2 관계니까 그렇죠?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12가 되는 거죠. 12. 그렇죠? 12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6루트 3이 나오는 거죠. 일단 비례식 관계로 볼 때. 그럼 요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딱 떨어지면은 얘가 90도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0이고 12고 얘가 6 루트 3이잖아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 한번 해보면 144는 66에 36 그리고 6루트 3이니까 얼마입니까? 108이죠. 108. 그래서 144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90도가 맞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한다는 거죠. 자, 일단 그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아까 여기서 뭘 확인하려고 했었어요. 요 OH 프라임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딱 보면은 자, F에서 요 H 프라임까지 4루트 3이잖아요. 4루트 3. 그쵸? 여기 6루트 3이죠. 그럼 절반으로 나누면 뭡니까? 3루트 3이죠. 3루트 3. 6루트 3 절반으로 나누면. 그쵸? 그러면 여기가 3루트 3이 되는 거잖아요. 절반이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4루트 3이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그냥 루트 3이 되는 거죠. 루트 3. 이해되셨어요? 자, 루트 3. 그럼 여기가 루트 3이에요. 루트 3. 루트 3이니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해서 요 길이 구하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C라고 하겠습니다. 99, 81 빼기 3이니까 78이죠. 요게 C 제곱이에요. 따라서 C는 루트 78이 돼요. 루트 78. 자, 여기가 루트 78이에요. 루트 78. 그럼 바로 구했잖아요. 코사인 세타는 루트 78분의 4. 자, 이거 분모 유리화하면은 루트 78 양변에 구하면 78분의 4 루트 78. 자, 4하고 78하고 약분이 되죠. 예, 39. 2로 나누면 2. 따라서 39분의 2 루트 78이 된다. 자, 39분의 2 루트 78. 자,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그쵸? 그림이 좀 복잡하게 보인다 뿐이지 그림을 따로따로 타원하고 원으로 분리해서 또 옆에서 보는 그 방법을 생각해서 이런 이제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단순하게. 그쵸? PH, H 프라임. 그쵸? 그럼 결국에는 PH 프라임 요걸 구해라. 요 길이는 4라고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쵸? 그 길이 구하려고 지금 요 길이 구하려고 루트 3이라는 거 구하려고 여기서 이제 확인한 거잖아요. 그쵸? 자, 동영상이니까 계속 반복해서 한번 보세요. 보시고 중요한 거는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접근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면은 이 길이 구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이 길이. 이 길이 구하면 이 길이 구하려고 요거 지금 접근한 거고. 그쵸? 요 그림 또 활용한 거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39분의 2루트 78이 나왔는데요. 동영상이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자기 걸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문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